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면입니다. 네, 정보처리 기능사 2024년 4회차 분석 시간입니다. 어, 잘 보셨나요? 이 시험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죠? 그죠? 네, 언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또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기능사 시험, 왜 뭐야? 문제 바뀌었나? 그러니까 왜 기사 문제나 산업기사에서 낼 만한 그런 문제를 왜 또 냈지? 그러니까 기능사예요. 기능사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내요? 그러니까 언어 빼고는 괜찮았어요. 그냥 언어 빼고는 난이도 조절도 좀 하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냈나 싶어가지고 언어에서 그냥 왕창 새로운 문제들을 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또 그냥 안 됩니다. 지금 내년이 마지막인데요. 내년이 정보처리 기능사 마지막인데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얼마나 누적돼 있습니까? 그분들 좀 구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난이도 좀 낮춰가지고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하겠습니다. 뭐 아주 옛날에 그죠? 아주 옛날은 아니고 1.6%인가요? 그때 합격률이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 요구도 먹고 항의 전화 엄청 받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그 출제자분이 소환되셨나? 그동안 합격자가 많았나? 뭐 아닌데. 다른 기능사에 비해서는 많지도 않은데 왜 언어를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기존에 나왔던 거 가지고 좀 함정 파시면서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의 바람입니다. 자, 기능사 처음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항당 5점짜리의 문제고요. 과목당 배점은 1과목 DB SQL, DB랑 SQL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DB SQL은 이번에 7문항 원래 나오던 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랑 통신이죠.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 계층 뭐 이런 거 이게 각각 세 문항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얘가 한 문항이 이게 왜 이러지?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죠.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6문항 맞나? 5문항인가? 자, 네, 맞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이런 과목이죠. 요렇게를 꽉 잡고 있어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공부할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기출문제나 제가 정리했던 시험점 마무리 모의고사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만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언어에 충실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한두 문제 정도가 부족한 경우에 언어에서 복구하라 그랬는데 언어를 너무 어렵게 내버려가지고 하나는 좀 쉬웠는데 분석도 좀 어렵게 해놨고요. 처음 보는 명령어들도 넣어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생들도 원장님 너무 언어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에이 뭐 어려워봤자 뭐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원하기 전이죠. 근데 복원을 막상 해보니까 이거 뭐야? 왜 이걸 또 왜 이렇게 냈어? 이 사람들이 또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그 문제풀이 영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이 좀 빠르게 좀 올려주기를 희망하셔가지고 그냥 찍게 됐고요.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고요. 실제 풀이 영상에서는 조금 더 수정을 더 하고요. 내용들을 좀 더 넣고요. 그렇게 해서 풀이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고요. 뭐 내년 보통 이제 올해 보니까 내년 일정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한 3월 달 정도에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시험 준비하실 수 있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그 전까지는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올린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학원 시즌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많이 바쁜 시즌이라 좀 자료 정리를 좀 확실히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강의들 그리고 기존에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 기출문제들을 많이 공부하시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2024년 4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는 제가 뭐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기존에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라고 그걸 확인을 좀 했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쭉 정리 한번 했고요. 이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시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리스트릭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카스케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공부하기를 하시면 좋죠. 2022년 1회차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왔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00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얘네들이 하는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알면 되지. 그죠? 이제 알면 돼요. 그리고 알면 되고 나중에 또 하면 되고요. 그죠? 이 명령어가 도대체 뭘까? 그거를 네. 뭐 그걸 이제 뭐 나중에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도 검색하면은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는데,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이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를 채워라.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난이도가 뭐 하짜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번이나 출제가 됐던 문제고, 튜플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2번 나왔던 문제고요. 참조 무결성. 이거는 또 제가 누누이 풀이하면서 얘기하지만 참조 무결성이 2번이나 나왔고 이번까지 3번 나왔으니까 또 참조 무결성이 나올 수 있죠. 엄청난 확률이죠, 그죠? 하지만 그것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데이터 무결성, 무결성 다 알아야 돼요. 알았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 놓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복원 전이라서 그냥 공개만 하려고 한 겁니다.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얘도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이것도 가변적인 거죠. 가변적인 게 VAR 요거 붙는 거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제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 막 웃으면서 막 적었겠죠, 그죠?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유사한 문제인데요. 그랜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랜트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권한을 줄 때도 쓰고 권한을 해제할 때도 쓰고 그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 두목내 교재에도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했다고 뭐야 한다면은 나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 이해합니다. 그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임의대로 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건 출제가 됐던 유사한 문제고 교재상에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하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불만을 갖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제죠. 트랜잭션. 얼마나 많이 봤던 문제입니까? 그죠? 필기에서도.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6문제를 득점했을 거라고 봅니다. 30점을 맞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운영체제에 넘어갔습니다. 얘도 나왔던 문제라니까요. 필기에서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필기에서 얼마나 자주 나왔습니까? 그 기억장치에 빠른 거부터 느린 거 해가지고 제일 느린 게 자기 테이프고 알았죠. 그죠? 네.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얘도 3번이나 나왔고 이번까지 4번 차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기분 좋게 맞았을 거예요. 자, 이거는 실기에선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그 연도별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답안 정리하는 게 있는데 없네. 안 나왔었나? 하지만 필기에선 많이 나왔다니까요. 가상 메모리, 그죠? 주격장치, 보조격장치 일부인 것을 주격장치인 것처럼 뻥치는 게 뭐니? 뭐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한다맨쌤 지금 이것도 한다맨쌤이죠. 한다맨쌤 그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그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기본 강의에 올려놨기 때문에 분명히 가상 메모리를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 버추얼 메모리, 그죠? 영어로 적지 않았겠죠? 그냥 한글로 적으세요. 괜히 영어로 적다가 철자 틀리면 그냥 틀립니다. 자,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각각의 계층의 특징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요. 그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도 웬만하면 다는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교재에 정리된 것 정도까지 그리고 기출문제에 출제된 것까지 정도는 얘가 어디 계층이었지? 어느 계층이지? 정리 한번 하세요. 정리 한번 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대내 전세평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건 이제 필기 때 그 각각의 계층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그 외 TCP/IP 계층에 대한 그 특징들 그리고 그 프로토콜 그 계층에 속하는 프로토콜의 특징들 많이 나왔던 것들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 암기하면 5점을 확보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RIP도 그냥 뭐 RIP가 자주 나오던 문제는 아니었지만 2021년 1회차 때 출제가 됐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복원을 하면서 그냥 뭐 블로그도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뭐 그러면서 한번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좀 더 정리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용어를 좀 더 많이 넣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요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계층에 대한 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데이터 링크 계층 또 나오겠네, 그것만 외울 거야? 아니라니까요. 물대내 전세표 응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보니까 또 두 번이나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좀 많이 허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꽉 잡고 싶어가지고 딸딸딸딸 외우고 그 많은 것들을 강의를 듣고 막 공부를 했는데 딱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고, 게다가 나왔던 기출문제가 나왔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고 억울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많이 안 했는데 기출문제는 좀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하고 막 모의고사 보고 이 문제 위주로 정리하신 분들은 아싸죠, 그죠? 아싸, 나 포기했었는데 언어 하나 틀려도 되겠구나, 이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행히 얘가 또 쉽게 나왔었어요.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1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65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무 쉽게 낸 것 같은데, 이거 다른 거 내긴 좀 그렇고, 에이 모르겠다, 언어에서 어렵게 내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언어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요거 참, 이걸 왜 넣었을까? 그냥 아이만 하지 뭐 굳이 왜 저걸 넣어가지고 또 사람들 힘들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연산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또 그 출판사 교재들을 쭉 봤는데, 크게 제가 만든 교재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함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스가 실제 시험 소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복원을 해봤고요. 돌려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요거는 좀 미안했나봐. 나 코드를 좀 어렵게 냈으니까 그래, 요거 정도는 그냥 맞춰주자. 그래서 요거는 뭐 많이 하던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든 간에 뭐 예약어에 대해서는 그 변수 이름에 대해서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추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볼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볼까? 잘 보이나요? 자,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런 문제가 이렇게 쭉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꿈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스와핑이 있어요. 그죠? 교체 기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메인에서 불러내는 건데, 요거를 맞출 수 있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의 사이즈를 구할 때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배열의 이름을 썼는데, 요거 해가지고 잘 풀어냈다면 요걸 알아냈다면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매겼는데, 그래도 뭐 상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기능사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헬이죠, 그죠? 왜 갑자기 왜?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냈을까 좀 싶어요. 이거 처음 보잖아요, 이거, 그죠? 처음 보는 거를 왜 굳이 또 이렇게 또 내가지고 또 당황하게 만들었을까? 트라이 캐치는 있었어요. 트라이 캐치는 있었는데요. 파이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문법에 맞게 한 번 더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안 해도 좀 더 쉽게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 줄입니다. 이거 한 줄 번역을 했고요. 복원을 해봤고요. 자, 이것도 이제 신규 문제인데, 얘도 지금 보면 요렇게 따로 파일 만들고 이렇게 따로 파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돌린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정말 이렇게 나왔나?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것도 이 슈퍼, 이것도 안 냈던 문제예요. 이거 안 냈던 문제인데 왜 또 이걸 왜 또 냈을까?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왜 그랬어요? 나 진짜 이거 보고 있나요? 이거 그 출제하신 분 보고 있나요? 왜 이렇게 냈어요? 굳이 따로 이렇게 어렵게 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어차피 출제하신 분의 자유죠, 그죠? 저는 존중합니다. 저희한테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존중합니다. 앞에 되게 쉽게 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좀 그래도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능사 수준의 프로그래밍 기능사인데 뭘 굳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십니까? 초등학생부터 그 학력에 제한이 없는 시험인데 그냥
그냥 재밌게 내면 되잖아요. 그죠?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낙서하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그렇게 그렇게는 아닌데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인티저로 바꾸는 그런 문제인데 트라이 캐치를 또 냈어요. 그래서 못 바꾸면 뭐 이 캐치에서 잡아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이렇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뭐 얘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치가 있거나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냥 풀어내려고 했겠지만 그래도 되게 시간 많이 쓰고 오답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얘도 왜 이렇게 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직접 대면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또 애매하고요. 근데 분명히 언어 파트에서 예하고 빼고는 분석이 다 힘들고 처음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언어에서 하나 정도만 맞고, 나머지 과목에서 14문제에서 아무리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3문항이 모두 기출문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를 하고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까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합격률, 지금 이 회차 합격률은 많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난 회차보다 좀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 번밖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필기 많이, 실기에서 좀 불합격하셨던 분 한 번, 두 번밖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년에 필기를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좀 그분들을 좀 구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능사 시험 난이도를 보시고 실기 합격률을 보시면 심지어 70%, 80%까지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목들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사 공지도 빨리 올려주시고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견본도 좀 내시고, 작업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기능사 시험들, 작업형 시험들이 있죠. 산업기사도 있고요. 작업형 시험들은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나 이런 것들 다 견본 보여주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기능사도 당연히 견본을 보여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리고 필기도 빨리 어떤 과목이고 어떤 식으로 출제할 건지 그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6년이죠? 2026년도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를 취득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영상은 조금 더 복원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합격을 빕니다.